네, 법원의 결정 발표가 이제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쟁점으로 양측이 공방을 벌였는지 또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신문 다 끝난 게 5시간 가까이 다 되고 있는데 아직 결과 발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판사가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이 결정의 파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과만큼이나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특히나 이 집행정지 사건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고 또 그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가 하나 있다면요. 예. 그렇다면 또 하나라는 이 처분으로 인한 공공복리의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분을 취소할 경우에 공공복리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 교량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인에 대한 처분과는 다르게 예. 검찰총장 직의 엄결성, 반면에 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처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시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복리에 대해서 오늘 좀 쟁점이 많았었는데 양측 모두 공공복리를 침해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복리라는 게 굉장히 넓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원래 모든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달성을 위해서 처분을 하는 겁니다. 예. 즉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있고 징계 사유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니까 직무를 배제하는 명령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법부가 배제를 한다면은 사실상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자체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할 것이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지난 그 관련돼서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한 결정에서는 직무의 엄결성이라고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총장이 징계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뢰와 검찰 사무가 잘못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한다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었고요. 예. 반면에 윤 총장 측에서는 원래는 이 공공복리라는 거는 이 처분을 한 처분청, 이 법무부 쪽에서 주장을 해야 하는 건데 반면에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임기제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다는 것이 정직을 2개월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나 중요한 수사와 절차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처분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복리에 반하는 처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치열하게 다퉜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다른 거고 어떻게 보면 이번 재판에서 양날의 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공복리에 대한 이 판사의 판단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오늘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운명의 결정이 잠시 뒤면 나올 텐데 판사의 그 이쪽이냐 저쪽이냐의 결정에서 가장 그 중요한 요인이 됐던 그 변수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마 이 판결의 결정에 있어서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굉장히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신문이 속행이 됐습니다. 한 번 더 그렇죠.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밝힌 부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 사건은 사실상 본안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이 집행정지라는 것은 굉장히 임시적인 겁니다. 예. 본안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이 2개월이라는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은 걸린다면 한 1년, 2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겠죠. 그렇죠. 윤석열 총장 임기도 끝났을 테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실체적인 절차적 사유까지 다 판단해야 한다는 저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판사로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은 이 징계 청구, 감찰과 징계 청구와 징계 의결 그리고 오늘 이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들이 사실상 이 결정으로 마무리된다는 굉장히 무거운 예.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형식적인 이유들, 예를 예. 들어서 징계 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지를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행의 판단들이 다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 가지고 검사징계법과 그리고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검찰총장의 역할, 그 징계법의 취지에 대한 예. 전반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상세한 설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럼 오늘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면 본안 소송은 좀 무의미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용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효력이 정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7월까지 임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본안 소송을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7월 전에 끝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바로 2개월 정지에 계속 진행이 그렇죠.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항고를 해가지고 항고심에서 다툴 수는 있겠지만은 정지 결정이 안 나오는 이상은 사실상 그 상황에서 2개월이 종료가 되고 그럼 더 이상 이제 집행정지를 하거나 본안을 할 필요성도 없어지게 예.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속행을 했다, 이례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본안에 준한다는 메시지도 있었는데 이렇게 속행을 했다, 이례적인 속행을 한다는 거는 어느 쪽에 조금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법조계 일반에서는 만약에 한 번의 기일로 끝나고 바로 결정을 내린다라고 했다면은 그렇다면 아마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 또한 그냥 분석에 불과하지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앞전에 있었던 직무 배제 명령 같은 경우에는 발령권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직무 배제 명령 자체도 원래 임시적인 겁니다. 징계 예. 처분이 있기 전까지.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분의 소위 말해서 이 중요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효력 정지를 하는 데 있어서 법원으로서 부담감이 적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번 징계 처분 같은 경우, 징계 결정에 대한 처분에 대한 다툼 같은 경우에는 징계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고 또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임명권자와 관련된 그러니까 재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판단에 있어서 이 집행정지라는 간이한 절차로 판단하는 데서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나 2개월이라는 정직, 해임도 아니라 정직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만 고려한다면은 빠르게 결정을 하고 기각 결정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예. 오히려 속행을 하면서 사실상 이 처분 사유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내겠다라고 한다면은 마치 그러면 이 부분은 단순하게 집행정지라는 아주 간이한 절차가 아니라 이 모든 분쟁의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게 된다면은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뒤에 속행한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였고요. 또 한 가지 이례적인 게 양측에 또 숙제를 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7가지 질문에 답변서를 써와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숙제를 내줬는데 그 7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그 판단에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7가지 쟁점을 저렇게 뽑은 거고요.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 중에 몇 번이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까?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결국은 저는 6번이 아닐까라는 6번이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사실 법률가로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 2번에 관한 부분들도 중요할 수가 있고요. 예.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저거는 개인으로서의 사적인 손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손해로 보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절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별적인 징계 사유와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보면은 징계 5번,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이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서 실체적인 부분이라면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투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앞에 1, 2, 3번 같은 경우에 1, 2, 3번 중에서 2, 3번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 특유의 요건인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그리고 반대 측에 있는 공공복리에 대한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본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기간이 걸릴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재판부가 이건 사실상 본안에 준하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언지를 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집행정지 사건은 집행정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안이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까지 잘 판단하는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양쪽의 의견을 물어봤을 텐데요. 이미 어쨌든 간에 이 사건, 이 결정의 중요도와 의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1번과는 크게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사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1차 신문 때와는 달리 오늘 3시쯤 시작을 해서 4시 조금 넘겨서 신문이 끝났습니다. 1시간 10여 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 1차 때와는 조금 비교적으로 빨리 끝난 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속행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저런 숙제를 내고 보통은 서면으로 미리 제출을 하게 합니다. 쟁점에 대해서 훨씬 더 긴 내용들을 이미 서면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재판부로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볼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출된 내용들과 의견들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을 거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종결이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지금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지금 이렇게 만약에 각자가 준비하고 있던 어떤 서면 질의서 자체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안에 결론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쯤은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뭐 지금 결정은 다 내리셨을 거고요. 이제 결정의 이유를 어떻게 밝히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사법부라는 거는 결정을 내리는 기관일 뿐만이 아니라 법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지, 그리고 왜 그런지가 우리 헌법 질서와 그리고 절차적인 절차에 대한 정당성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검찰청 제도 그리고 검찰총장의 임기자에 관한 입법자의 정신들을 사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지, 집행정지 결정이란 굉장히 간이한 결정이지만은 이번 결정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유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네. 밤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숨죽이면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측 간의 이제 긴 갈등의 최종 오늘 담판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텐데 네. 오늘 결과가 단순히 인용 기각 두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딱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갈등들에 대한 사법부의 평가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1단계라고 보여지고요. 예.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의 갈등들이 있었죠. 검찰 개혁에 관한 부분들이 있었고,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라는 또 그런 정치적인 비난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런 과정에서 윤 총장은 정치적인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다 떠나가지고 윤 총장에 대해서 제기됐던 의혹들, 그리고 진행됐던 감찰들, 그리고 징계 청구들, 의결들, 이 모든 절차들이 과연 적법하고 타당하고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만약에 사법부가 그 부분들에서 부당하다는 이름의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윤 총장은 그동안 검찰 개혁에 저항하면서 굉장히 뭔가 사적으로 굉장히 엄결성이 없는 총장 잘못된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평가가 아닌 오히려 정권의 수사, 여러 가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무리한 이유로 해가지고 감찰하고 징계를 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재판부로서도 한 사인과 한 직장인, 한 공무원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보다는 예. 이 결정의 영향력이 결국은 우리가 왜 검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검찰총장한테는 하필이면 왜 임기제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관점에 있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또 다시 한번 이 결정을 통해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쨌든 후폭풍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제 거취도 달려 있는 거고요.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